105쪽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봅시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방갈로 1번에 보시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줄여서 이하시장군수 등이라 합니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과 공동 시행할 경우 포함해서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되든지 또 자, 그다음에 25조 1항이라고 되어 있죠. 즉 조합이나 토종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규정입니다. 이걸 이 규정에 의하든지 자, 그다음에 26조 1항 공공 시행에 따른 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가 되면은 공공 재개발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셔야 될 것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일 것이라죠. 결국은 시장 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개발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면은 재개발이 뭐가 된다? 공공 재개발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두 번째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동 소유자에 대한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연면적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시도, 특별자치도, 대도시 조례, 즉 시도 조례에 의한 비율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게 되면은 공공 재개발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은 뭐 오래된 주거지나 오래된 상업지역에서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시행자가 되면은 재개발 사업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건설 공급되는 전체 자, 세대수 또는 연면적에서 빼기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뺍니다. 자, 분양분을 빼서 나머지 세대수 연면적 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공공, 임대, 주택 등으로 자, 건설, 공급을 자, 나라에다가 해주면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일반 재개발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옛날에 뭐 재개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느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단독 주택이 1000호 정도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5000세대 자,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한다. 자, 그러면은 5000세대 중에 1000세대는 토종 소유자들이 받아야 할 분양분이죠. 빼면 나머지 4000세대가 남습니다. 이 중에 3000세대는 자, 사업의 비용으로 써야 돼요. 3000세대 분양해서 그 돈은 수익금 있죠. 그거는 사업의 비용을 쓰고 자, 1000세대 남았죠. 1000세대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 분배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이 5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북에서 분배분이 들어옵니다. 한 3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8억이 되죠.
10억짜리 하나 분양받으면 각 같은 경우 대출을 2억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공공재개발 사업이 돼버리면은 여기에 자 토용 소유자에게 분배될 수 있는 1000세대의 이익이 있죠. 이걸 나라가 가져간다 이 뜻이에요. 뭐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5억만 인정이 되지 개발이익 분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한 푼도 안 들어온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갑이라 생각하면은 3, 4년 동안 자 재개발 사업 공사를 할 동안 나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따른 이주 비용이나 각종 비용 부담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한 푼도 안 줍니다. 예. 그냥 나라가 가져가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재개발 하자 하겠어요? 안 합니다. 수도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전국에 이 법 발표되기 이후에 재개발 추진하던 곳은 전부 다 수도 다 해버렸어요. 예,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재산 가지고 내가 무슨 비용도 좀 몇 푼 받아야 되는데 비용조로 그런 거 한 푼도 안 들어온다니까 자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예. 그래서 이 딱 비율이 보면 딱 요 비율이잖아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사이. 알겠습니까? 그게 딱 맞춰놔갖고 이거 걷어가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공공재개발이 시장군수나 토주택공사 등이 특히 이 사업의 시행은 누가 정합니까? 시장군수 등이 정해버려요. 내가 하겠다 해보면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면 토주택공사가 한다면 자동화가 돼버려요. 공공재개발이 돼버립니다. 그러다면은 개발이익 생긴 거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나라에다 줘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산주의 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을.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 밑에 보시면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이 부분이 새로 요번에 법 바뀐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장 기준이란 다항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부에 따라 가면역제권력,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자, 줄칩니다. 시행될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주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가밀역제권력 외적이라 해놨죠. 거기는 줄칩니다.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개발이익 생기는 건 몽땅 다 도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재건축 사업이라 해놨죠. 줄칩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어떻습니까? 양호하니까 이건 정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환경 바꾸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이 공동주택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데 가보면은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합니다. 여기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죠. 여기 있는 오래된 아파트 헐어버리고 여기다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에요.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보다는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정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여기에 투자를 어떻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투자 조건이 자 기존 세대수가 자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단
5층 이하짜리로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대지 면적이 넓겠죠. 자, 그리고 증가되는 세대수는 4배수 이상이 증가되면은 이 투자 조건이 좋은 재건축입니다. 지금 이런 조건은 지금 한강 이남에서는 다 했어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했던 것 하나 소개하면은 16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재건축하기 전에 거래 금액이 5천만 원짜리예요. 이거 34평짜리로 바꿔줬죠. 그 당시 3억 4천짜리로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이 3억 4천짜리 아니라 감정가는 5천만 원인데, 자, 여기에 사업경비 빼고도 이익이 많이 남았죠. 그걸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34평짜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때는 국가에서 관여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왜? 자기 살고 있는 헌집 헐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당연히 집주인이 가져간다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옛날 지금부터 불과 10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하다가 요즘은 올스톱 돼버렸죠. 그 이유가 그 밑에 공공 재건축 때문에. 자,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포함해서 25조 2항 조합이나 또는 26조 1항 공공시행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나 재건축 사업의 대행자가 되면은 자동 공공재건축이 되는데, 이걸 줄여서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일 것. 그 시장 구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만 되면 자동 공공재건축이다 이 뜻입니다. 2번에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 건설을 공급할 것이라고 해놨죠. 이러면 공공재건축이 된다 이 뜻인데, 봅시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종전의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면은 공공재건축 사업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되면 재건축이 뭐가 된다? 공공재건축이 되고, 그리고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면 공공재건축으로 범위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재건축하면은 60% 더 짓죠. 예, 그 개발 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재건축은 전부 다 무슨 재건축을 하겠다? 공공재건축으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발표되자 지금 남아있는 최고 재건축이 서울의 엄마 아파트죠. 예. 조합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법 발표되자 그 다음날 조합 해산시켜버렸어요. 사업 안 한다. 그리고 저 창원에 가면 은하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것도 5층짜리입니다. 예. 그것도 몇천 세대 되는데, 그게 28평짜리 거래 금액이 8억 5천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하면 34평짜리 그냥 준다, 10억짜리 그냥 준다 해가지고 8억 5천에 사가 한 달 만에 8억 준 샀는데 공공재건축이 발표되니까 조합 없애버렸죠. 그 8억 5천 준 산 사람은 그냥 알아놓습니다. 그 실제 이거 얼마짜리예요? 3억 안 됩니다. 2억 8천밖에 안 돼요. 그걸 8억 5천 주고 샀으니까 어떻습니까? 알아눕죠. 알아누워요. 끙끙 앓습니다, 사람이. 모든 게 하기 싫고 의욕이 없어지죠. 예. 그냥 하루아침에 5억 몇천이 날아가 본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저 부산에 가면 삼익비치 아파트 이거 재건축합니다. 3,300세대를 하죠. 이는 세대 증가됩니까? 안 됩니까?
이는 오로지 개발이익 침자리 한 푼도 없죠. 자, 집주인이 다 부담해야 돼요. 이런 것은 공공재건축을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예, 이건 너가 해라. 나라가 참 나쁜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 것은 내가 먹고 이익 안 생기는 것은 너끼리 해라 이 뜻이에요.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전국의 재건축 올스톱 다 돼버렸어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옛날에 우리나라 정비 사업이 1988년도쯤부터 시작됩니다. 아시겠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자 재개발 재건축에 발생된 이익을 국가가 독점하고 뭐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익을 주민들에게 안 줬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오늘날처럼 활성화됐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아침에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발표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의 방향을 확 틀어버렸죠. 틀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집 가진 사람들이 뭐랍니까?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예. 이런 조건이면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박스 이하 내용은 자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노불량 건축물 봅니다. 자, 1번에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이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2번과 양갈로 3번 있죠. 이거는 시험에 출제하기 곤란합니다. 왜? 지문이 너무 길어서 내기 힘들어요. 굳이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양갈로 4번에 가서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가 자는 건축물로서 박살이 1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자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인데 20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경과 연수에 가는 겁니다. 경과 연수. 자, 우리가 건물이 준공되고 몇 년쯤 지나면 노후 건물로 보느냐, 그 연수를 뭐라 부른다? 경과 연수라는데, 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정해지는데, 아파트는 30년입니다. 아파트는. 자, 이렇게 아시고. 이번에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는 건축물도 노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에 정비기반시설, 정비대상 기반시설은 뭐냐 이 뜻이에요.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직, 광장, 소방용시설, 비상대피시설, 지역난방시설, 열가스 공급시설까지 줄치면 돼요.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정비기반시설이라 합니다. 자, 그 밑에 공동용시설 줄칩니다. 이거는 정비기반시설은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한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시설들을 주민 공동용시설이다.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 여기도 여러 번 나왔죠. 뭐가 나왔느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 구분하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면 쉽게 구분됩니다. 주의할 거는 자 정비기반시설은 상하수도라고 되어 있죠. 상수도. 상수도는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자, 확인했습니까? 공동용시설에 가시면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산업, 부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라 되어 있죠. 수도. 그거는 공동용시설이에요. 상수도는 정비기반시설이고 수도는 공동용시설입니다. 자, 그런 점에 주의하면 돼요. 5번의 주택단지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6번 정비법상 대지도 그렇습니다. 7번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자, 정비법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자,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각종 동의권 행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새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권리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종 소유자에 해당되어야 자, 정비법상 권리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책에 보시면은 다음 의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자, 토종 소유자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위탁자를 토종 소유자로 봅니다. 자, 위탁자라는 것은 자신의 토지를 신탁업자에게 맡긴 사람이죠. 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종 소유자는 정비에 위치한 줄치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되고 건물 소유자 되고 지상권자까지 권리자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줄치입니다.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밑자에 주의하시고 자, 밑자라는 것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상권자나 토지만 소유자, 건물만 소유한 자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토지주택공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친 말이다 이렇게 하시고 9번의 정관이나 10번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 방침 수립은 안 보셔도 돼요. 자, 2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절차가 전개됩니다. 크게 두 가지 절차예요.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가 자 109쪽 거기서부터 108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느냐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148쪽에 보시면은 밑에 관리처분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148쪽에. 찾았습니까? 그 앞까지가 기본 절차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끝까지가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예요. 크게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하나 완료돼요. 정비법은 크게 이 두 가지 절차를 배워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절차다 이렇게 하시고 뭐 상당히 양은 많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봅시다.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비계획. 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작성된 사업 시행 자,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 절차예요.
자, 도시 및 주환경 정비구분 계획이라는 뜻은 자, 10년 동안에 필요한 정비 사업이 있겠죠. 이 사업을 파악합니다. 이런 도시에 10년 동안에 정비 사업 해야 될 것을 파악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도시 및 주환경 정비기본계획이다. 이름이 넘으니까 줄여서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어느 도시든 간에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 사업이 있겠죠. 그걸 파악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인데 이 계획으로 파악된 곳을 뭐라 부르느냐? 정비 예정구역이라 합니다. 정비구역이 아니고 무슨 구역? 예정돼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정비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기본 계획에서 파악된 정비 사업 해야 될 곳에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시켜야 되죠. 추진하려면 정비 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정비 구역을 받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정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정비 계획. 자, 이제 계획이 수립돼야 정비 지정고시 해야 됩니다. 정비 지정고시 되면은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일단 정비 지정고시 되면 무조건 사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 방법이나 시행자 정해지는데 특히 이때 조합이 설립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 작성.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정비사업 필요한 공사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낡은 기반시 철거하고 새 기반시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몇 동 짓고 이런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계획이 뭐가 됐다? 확정이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절차를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책에 보시면은 첫째, 도시 및 주환경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등 누가 이걸 수립할 거냐?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까지 줄칩니다. 자, 거기에 군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 및 주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그 다음 줄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요. 10년 단위라는 것은 10년 동안에 필요한 사항의 단위로 수립해라 이 뜻이죠. 다만 다음에 자, 거기도 줄칩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수립해라. 그래서 군수는 수립하지 않지요. 왜냐? 군지역은 시골인데 거기에는 시가지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수립하지 않아요. 자, 10년 단위. 자, 시 같은 경우 일반 시는 수립을 도지사가 하라 하면 하고 수립 필요 없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 특별히 수립할 낡은 적이 없죠. 그럴 땐 도지사 수립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수립을 하면은 도지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에. 자, 그리고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뭘 해줘야 되느냐? 재검토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자,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해놨죠.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줄칩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검토한다? 5년마다 검토합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나중에 자 문제풀이 때 보세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립 절차 찾으세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 그게 줄칩니다. 주민에게 10살 이상 공란을 통한 의견 청취해야 돼요. 며칠 이상? 10살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그게 줄치고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자, 그 밑에 줄에 자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라 했듯이 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도 하고 협의의 동그라미 지방도시의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심의의 동그라미 갈로 뛰어넘으시고 이렇게 해서 수립해서 자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장관에 보고해서 수립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칩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한 경우라 되어 있죠. 일반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는 줄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동그라미 지방도시에는 심의 거쳐야 되고 심의 동그라미 자 성인에는 밑줄 쳐야 되겠죠. 일반 시에 수립하면서 도지사가 뭐 해줘야 된다? 성인을 해줘야 돼요. 가로 떼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수립하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박스에 주민공란과 지방의 의견 청취 협의심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기출문제 한번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게 아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하나는 동그라미 다섯 개 지문 있죠. 1, 2, 3, 4, 5가 몽땅 다 경미한 사항을 내면서 잘못된 거 찾아라 이렇게 놓아요.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놓았던 거는 다시는 안 내요. 전부 다 새로운 거 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 공부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걸 내기 때문에 풀 수 있다 없다 못 풀어요. 이거 다섯 개 다 경미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거 찾아라면 그냥 읽지도 말고 넘어가세요. 네. 본다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형태로 하나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4개 지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는 주요 지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문 하나가 경미한 것을 물어봐요. 자,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1, 2, 3, 4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달았으니까 알겠는데 5번은 처음 보는 거예요. 생소한 게 뭐죠? 이 경미한 사항이다. 이건 어떻게 푸느냐? 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끝말만 잘 보면 돼요. 뭐 한다 하면 어떻다? 틀려요. 자, 끝말에 뭐 하지 않는다, 뭐 신고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자 경미한 사항 하나 특지문 하나 보면은 고민하지 말고 끝말 잘 봐라. 뭐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틀리고 뭐 하지 않는다 하면 맞고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럼 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모르는데 7, 8을 가면 우리 문제풀이 하죠. 반드시 이 문제 다뤄봅니다. 다뤄보면 이제 그때 감이 딱 옵니다. 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풀면 되네. 예. 그 일일이 그 다 그 경미한 사항들 공부해 가면서 못 풉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정비계획과 정비 지정으로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정비계획.
계획을 위반합니다. 자, 정비계획은 앞에 보시면 정비 지정받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 했죠. 자, 그래서 이걸 누가 위반할 거냐? 자, 특별시, 광역시부터 봅시다.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 이 계획을 위반해서 자, 이걸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합니다.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장 원칙적으로 누가 정비계획을 위반한다는 뜻이에요? 구청장이나 군수가. 자, 그런데 예외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 구청장, 군수가 없을 때는 누가 위반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외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나 시군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자,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자, 위반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직접 위반도 하고 지정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이 만들어지면 세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특별시에서는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권자예요. 여기에는 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이런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를 하고, 자, 지정고시된 사항을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의 지정고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봅시다. 1번에 정비의 결정과 정비 지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줄쳤어요. 밑에 정비 지정권자 해놨죠. 그 줄친데 위에다 씁니다. 도지사 X라고 썼어요. 도지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불량 건축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면 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긴급한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 밑에 박스는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 구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거기 쭉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올해쯤 또 놓을 때가 된 것이죠. 왜? 법이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중요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자, 노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3분의 2가 60%로 바뀌었습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로? 이 책 출판하고 난 뒤에 바뀌었어요. 3분의 2 아니고 60%. 자, 그렇게 필요한 지역으로서 가의 정비 기반 시설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 허용을 다할 수 없거나 가소 토지가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화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 나의 노불량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건축물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60%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만 아시고
지금은 공부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이 내용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70페이지 정리해준다 그랬죠? 거기에는 딱 시험에 놀만한 거 추려놨어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딱 주의하면 되도록. 예, 그렇게 해놨으니까 지금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양갈로 이번에 정비계획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정비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강릉시장은 예로 위반할 수도 있죠. 특시장, 특도시장, 시장군수는 직접 위반하죠. 그래서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특별시장, 강시장에 정비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줄쳐 있죠.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지정을 신청해라 이 뜻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취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구청장, 군수가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지정 신청하고 예의로 특별시장, 강시장도 위반할 수 있죠. 특시장이나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직접 위반도 하고 직접 지정도 한다. 자, 그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는 4번에 주의하세요. 도시공객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고 6번에 주의합니다.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 들어갑니다. 자, 4번, 6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간 내용과 같은 거죠.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간 내용도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임대주택, 주택규모 건설 비율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문제풀이 때라 보세요. 아직은 시험에 출제 안 됐습니다. 3번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4번에 정비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요청 등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풀이 때 보세요. 5번에 정비 위반 제한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예, 문제풀이 때 보시는데 참 웃기죠. 4번에 보시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 위반의 요청이라 해놔놓고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은 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고 해놨죠. 도대체 이 비슷한 제도를 2중, 3중으로 법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불필요한 거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법을 정하면 되는 건데 제안을 했다가 요청했다가 참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제 입에서 참 그냥 이게 마이크 들고 욕을 못 하겠고 이놈들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똑같은 제도를 이렇게 비슷한 걸 만들어 놨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이 제도를 가지고는 자기 목적 달성이 어려우니까 이걸 살짝 변형시킨 새로 만든 것이 앞에 위반 요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놀만한 내용이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이게 뭐 국민들한테 뭐 도움되는 법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 정비계획을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다음에 줄칩니다.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했죠. 이거는 며칠?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3번의 생략.
대통령이자 하는 경미한 사항 병행일 때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주민의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관리청 영역천치는 보실 필요 없고. 자, 7번에 정비계 결정과 정비 지정고 시 심의.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에 뭐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심의 거친다 해놨죠,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정고시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를 변경한 때에는 정비를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고일람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한 때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장관에게 지정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고 열람한다 이 뜻이고 별 내용 없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 정비지정고시 효력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이제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칠판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안 줘도 돼요.